네, 자 오늘은 케빈 듀란트와 마이클 조던과 카와이 레너드와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케빈 듀란트의 마이클 조던 돌려가기라고 정했는데 일단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현대 선수들과 또 과거의 선수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는 그 원정을 뜻하는 그런 ROAD가 아니죠. LOAD. 네, 그러니까 부하 관리차 빠지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올 시즌 NBA 주간 방송사인 NBC에 합류했습니다. NBC에 합류를 했는데 특별 기여자 역할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밝혔을 때 저는 가장 눈길이 갔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구 하루에 고작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 일이다. 근데 그게 NBA 선수들 너희들의 직업이야.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데 나머지 21시간 동안 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기 시간은 2시간 반, 3시간이지만 그 전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긴 하죠.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팬들이 너네를 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반, 3시간인데 나머지 21시간 동안은 뭘 하길래 대체 부하 관리를 한다는 거야? 라는 그런 의견이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면 너한테 그만한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게 전부다. 경기에 나가서 뛰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연봉을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또 일가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NBA에서 뛰는 동안 총 9번이나 82경기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악몽이라고 얘기하는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도 40살의 나이에 82경기를 36분 이상 뛰었습니다. 11시즌 동안 최소 80경기 이상 출전을 했으니까 마이클 조던이 진짜 시덥지 않은 이유로 빠진 경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조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경기에 나가는 게 얼마나 좋냐. 나는 경기 출전해서 상대방 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경쟁심과 투쟁심 또 향상심이 있었죠. 자, 물론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진짜 꼰대 같네. 진짜 올드스쿨 극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드스쿨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로드 매니지먼트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예전과 현대 농구의 누벼야 되는 거리 그 다음에 수비 상황에서의 그런 활동량들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옛날 세대들은 지금의 농구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신들의 의견은 무조건 뛰어야 된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016-17 시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그 당시에 LA 클리퍼스전을 앞뒀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그리고 그 당시 감독은 터란 루였습니다. 지금은 클리퍼스 감독이지만 그 당시에 클리블랜드 감독이었죠. 당시에 터런 루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 그 다음에 케빈 러브를 모두 결장시켰습니다. 이유는 로드 매니지먼트, 선수들에게 가는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셋을 동시에 뺐습니다. 자, 그러자 칼 말론이 갑자기 빡칩니다. 칼 말론 하면 역시나 출석률, 말년에 아쉽게도 레이커스 유니폼 입고 무릎 다쳐서 그렇지 이분도 82경기 다 출전했던 시즌이 수두룩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데뷔 10년째 이하라면 그냥 머리 받고 뛰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르브론은 그러면 예외겠네요. 이때는 또 10년 차를 넘어섰으니까. 선수가 코트를 밟는 건 일이라기보다는 승부를 즐기는 영역 아니야? 연봉이 많진 않지만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경찰이나 군인이 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터런 루 감독의 선택은 그런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클리퍼스를 이끌던 인물이 닥 리버스였어요. 닥 리버스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냐? 스타들을 벤치에 앉히는 일, 로드 매니지먼트, 이거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 르브론을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농구장을 찾은 팬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팬들은 그냥 로드 매니지먼트 때문에 출전하지 않으면 일생 1대회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거 아니냐. 그 팬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 그 다음에 칼 말론, 마이클 조던 전부 다 비슷한 연배예요. 그리고 지금 칼 말론 같은 경우에는 농구판에서 떠나 있고 마이클 조던도 지금은 농구판에 있진 않지만 NBC의 특별 기여자로 있긴 합니다만 또 닥 리버스 감독은 본인의 아들도 있었고 또 지금 오랜 기간 선수들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선수로서 뛰었던 그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이런 로드 매니지먼트가 썩 달갑지 않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로드 매니지먼트의 그 개념으로 돌아와서 이 로드 매니지먼트가 뭐길래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걸까요? 우선 로드 매니지먼트는 일부 스타 선수들이 받는 휴식입니다. 로드 매니지먼트를 롤플레이어나 혹은
뭐 물론 데니 그린 같은 경우는 롤플레이어지만 롤플레이어나 아니면 벤치 끝자락에 있는 선수에게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스타 선수들입니다. 부상이 아니더라도 피로 누적, 부상 예방을 근거로 정규 시즌 정식 경기에 출전하는 대신에 휴식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은 아니 그게 네 직업인데 고작 하루에 2~3경기인데 그걸 쉬고 있어? 이제 이런 의견인 거고, 현대에서는 필요한 건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내야 돼. 지금 이런 이유로 로드 매니지먼트를 가동하는 거죠. 로드 매니지먼트의 본격 등장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초중반이었고 창시자는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 당시 2012년 11월 전국 방송이 예정돼 있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가 이끌던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포포비치 감독은 선수들을 다 뺍니다. 그것도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 데니 그린, 팀에서 가장 중요한 4명을 다 빼버렸죠. 여기에 빡친 그 당시에 이 총재가 $25만 벌금을 때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포포비치 감독은 보란듯이 로드 매니지먼트를 가했고요. 자, 그렇다면 로드 매니지먼트의 본격적인 필요성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쭤본다면 저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피로 누적이 큰 부상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부상 관리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은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를 더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카와이 레너드죠. 정규 시즌 대충 뛰고 플레이오프에서 온 힘을 쏟아서 2개의 우승과 2개의 파이널 MVP를 가지고 있죠. 스타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정규 시즌 일부 경기를 의도적으로 결장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에 비해서 경기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과거에는 느릿느릿 코트 활보했으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기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선수들의 가해지는 부하 및 체력 부담도 나란히 증가한다. 시즌 도중에라도 일정한 휴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죠. 요 3가지가 로드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이다라고 역설하는 이들의 근거입니다. 자, 하지만 너무 과하면 독이 되죠. 왜냐? 프로스포츠는 팬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 쉬어. 그것만큼 허무하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없죠. 다치면 어쩔 수 없지만 고작 휴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경기를 찾았는데 나서지 못한다. 팬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만 본다면 이거는 프로스포츠에 대한 약간의 기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BA 사무국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신설 조항을 도입을 했고요. 전국 중계 및 인시즈 토너먼트 경기에서 스타 선수에게 일부러 휴식을 부여하면 최대 $100만 1밀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타 선수는 최근 3시즌 내에 올스타 혹은 올 NBA 선정 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급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올스타 혹은 올 NBA급에 뽑힌 선수들이 기량이 좋고 인기가 높을 확률은 그만큼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NBA가 굳이 급을 나눴고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부상 및 회복 중인 의료진 소견서가 있을 때, 그리고 백투백 일정일 때에는 고령 선수에게 해당합니다.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나 크리스 폴, 그리고 지금 카일 라우리 같은 선수들은 예외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나이나 연차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던의 발언에 화난 듀란트라고 했지만 듀란트가 최근에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듀란트가 조던을 살짝 조롱한 거는 이번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선후 관계는 듀란트는 조던이 최근 말했던 것과 별개로 그 앞전의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지난 여름에 마이클 조던의 꼰대 같은 생각에 의견을 밝힌 듀란트입니다. 왜 마이클 조던의 꼰대 같은 생각? 그러니까 듀란트의 이 발언이 조던의 NBC에서의 그 이야기보다 앞서 진행이 됐던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평소에도 마이클 조던은 로드 매니지먼트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자, 듀란트가 지난 여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는 야구 때문에 2년을 쉬었고 어떤 누군가는 22년 연속으로 뛰었다. 마이클 조던을 까면서 르브론 제임스를 치켜 올리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로드 매니지먼트와 조던의 야구 선수 변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듀란트 약간 좀 무식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로 떠났던 건 아버지 피살의 충격 때문에 결국에는 농구 선수가 아닌 야구 선수로 변신을 했던 건데 이걸 로드 매니지먼트와 연결시킨다는 듀란트의 뇌 속이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자, 정규 시즌 기준으로 마이클 조던은 1984년 데뷔했고요. 84년부터 93년 야구 선수로 변신하기 전까지는 평균 74.1경기를 뛰었습니다. 2년차 때 발이 크게 부러지면서 20경기도 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정경기 뛰었어요. 38.7분. 96년부터 98년까지는 시카고 불스 시절입니다. 이때는 3연패 시절이었고 평균 82경기, 그러니까 3년 동안 246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불스가 치렀던 모든 경기를 뛰었어요. 38.2분. 자, 케빈 듀란트는 2007년 데뷔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66.1경기. 네, 뭐 중간중간에 부상 때문에 쓰러진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71경기니까 두 선수 모두 다 현대 농구에서 그래도 몸담은 시간이 길었다는 측면에서 제법 많이 뛰었다고 볼 수는 있죠. 자, 다만 카와이 레너드는 2011년 데뷔해서 평균 56.4경기 뛰었습니다. 26경기 그냥 쉬는 거야. 물론 부상이 많았지만 로드 매니지먼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케빈 듀란트 오케이, 르브론 제임스 오케이. 하지만 카와이 레너드 56경기, 26경기씩을 쉬면서 굉장히 많은 또 돈을 벌었죠. 자, 과거와 현재 페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는 101.1 빨랐어요. 1990년대는 93.3, 2000년대 무지하게 느렸습니다. 91.3, 그리고 2010년대 빨라졌고요. 95.3, 그리고 2020년대 98.8인데 1980년대를 제외하면 리그 페이스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이번 시즌은 100.8이니까 거의 1980년대 수준이에요. 단순히 경기 페이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현대농구는 코트를 누비는 주행 거리 자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브 커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농구는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빠르다. 이건 팩트죠. 스티브 커는 물론 1980년대에도 뛰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정신없이 페이스가 아주 빠르게 오갔던 시기인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빠르다. 그만큼 선수들이 더 큰 체력 부담을 느낀다. 만약에 우리가 커리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정하면 우리 팀의 홍보 파트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항의 이메일이겠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경기 수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스티브 커 감독이 모르면서 한 말이겠어요. NBA가 경기수 줄이겠습니까? 돈에 환장한 집단인데. 스티브 커 감독도 줄이지 않을 걸 알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한 거죠. 경기수를 줄인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경기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도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일부 경기를 쉬어야 한다면 나는 그게 옳다고 본다. 로드 매니지먼트를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니까 부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시즌을 더 현명하게 운영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트레이닝 파트, 그 다음에 비디오 분석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스티브 커 감독이 뛰었던 1990년대에는 트레이닝 파트나 경기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태프들의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두세 명,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피로도를 측정하고 일정의 터프함을 살펴보는 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세밀화되어 있고 심화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생각은 저도 참 오락가락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저 멋진 직업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저도 1990년대, 2000년대 농구를 다 봤지만 지금의 농구는 그때와 비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이 플로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NBA가 계속해서 백투백 일정을 줄이고는 있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 빠지만 또 조던의 이야기 가운데 살짝 수긍이 되지 않았던 건 야, 농구 해봤자 2-3시간인데 뭘 나머지 21시간에 뭐 하는데 있죠. 경기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피로도가 쌓이고 끝나고 나서 회복 훈련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정 백투백이면 샤워하고 구단 버스 타고 가서 공항으로 가서 두 번째의 경기를 펼치는 도시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 가면은 호텔 들어가면 새벽 2, 3시, 3, 4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를 하는 시간만 이야기한 건 저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다만 마이클 조던의 저 직업관 자체는 굉장히 세게 들을만 하고 또 마이클 조던의 저런 올드스쿨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나 과거의 선수로서 19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했던 세대가 지금 내가 감독이 돼서 관리자가 돼서 우리 선수들의 이런 피로도나 육체적인 상태를 지켜봤을 때 저는 분명히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에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는 마이클 조던이나 칼 말론 혹은 존 스타크턴, 레지 밀러처럼 엄청나게 출석률이 높았던 선수들이 지금의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카와이 레너드급이나 조엘 엠비드 같은 선수들이 아닌 이상 그래도 듀란트나 또 혹은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폴처럼 긴 시간 20년을 전후로 최상의 몸 상태를 자랑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부상도 있었지만 끝까지 커리어를 이어왔던 선수들의 노력도 폄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참 내리기 어려운 이슈다. 다만 카와이 레너드처럼 로드 매니지먼트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정규 시즌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릴 만큼 좀 많이 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케빈 듀란트의 마이클 조던, 누군가는 야구하러 2년 동안 떠났고 르브론 제임스는 22년 연속 뛰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조코피TV 개편을 했거든요. 그 달라진 면모들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